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113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입니다. 신정주의와 중산주의. 신정주의는 신인인 내가 다스리는 것을 신정정치와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온 자가 직접 하늘의 뜻인 공의로서 다스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신정주의는 하늘에서 온 신인이 하늘의 뜻인 공의와 섭리에 따라 행하려는 정치이다. 나의 신정정치는 신인인 내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이란과 같이 신을 대행하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인보다 우위에 서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그런 신정정치와는 다른 것이다. 본심본태양 신인의 신정정치는 진태양과는 달리, 진태양은 가태양입니다. 진태양과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빛을 비추어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한다. 나아가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부익부, 빈익빈, 환경오염과 지구 파괴, 기아, 난민, 전쟁과 같은 지구촌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공존 공영의 선하고 아름다운 화이부동의 대동세계, 지상낙원을 구현하게 된다. 말하자면 하늘의 뜻인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신정정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를 통일하여 내가 세계 황제가 되면 나의 통치하에서 지구촌은 태평신대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태평신대란 신이 직접 다스려 펼쳐지는 태평성대라는 의미이다. 나의 신정정치하에서 지상에는 차별이 없고 불공평과 극심한 빈부격차가 사라지며 국경 없는 하나의 통일 세계가 실현된다. 굶어 죽는 자가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된다. 신정정치는 하늘의 뜻에 따라 신인이 하는 정치이다. 인간 세상의 용어를 빌리면 정치가 종교가 결합된 행태이다. 정치는 살림하는 것이고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들이 결합되어야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행해질 수 있고 국민들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 공영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둘이 분리되면서 정치는 국민보다도 특권층 위주의 정치가 되고 사람들은 이웃도 모르고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물론 여기서 종교는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본연의 종교이고 나의 신정정치에 있어서는 종교 대신 이 자리에 공의를 펼치는 우주 섭리가 들어간다. 민주정치의 한계. 민주정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정치로 다수결의 방법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이다. 얼핏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생각된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문제가 많다. 중요한 결정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흐르기 쉽다. 대중의 결정이 탁월한 경우보다는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중은 누군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특정한 결정이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선동하는 경우 거기에 쉽게 말려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굉장한 힘과 파급력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 방송이 특정 세력에 장악되어 정보 왜곡이나 편향된 보도 등으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다면 그 폐해란 심각하기 짝이 없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그 방식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 때마다 언론과 방송은 그대 정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보도와 방송을 일삼아 국민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언론 방송의 이러한 태도와 행위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동당한 국민들이 여야 그대 정당 후보만 계속 뽑아 말이 좋아 민주정치이지 실상은 특권층에 의해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정치, 선동에 의한 중우정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의 3요소. 통일은 우주 원리이다. 신정정치의 본질이며 우주적 시스템의 일환이다.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라고 천부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주는 하나에서 시작하여 분열을 거쳐 다시 하나로 돌아가지만 이 과정 자체는 무한한 반복으로 결코 끝이 없다. 하나가 분열하여 시작하여 천지인의 삼극을 만들고 우주의 모든 하늘과 삼라만상을 만들어낸다. 삼라만상의 전개, 발전도 발전이 멈추고 결실하고 수렴되는 때가 온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여름에 무한히 번성하다가 가을이 되면 잎들이 말라 죽으며 열매와 씨앗을 남긴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나 씨앗은 죽지 않고 겨울의 냉기 속에 다져져 다시 봄이 오면 싹을 낸다. 동물이나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나고 자라고 그러다가 성장이 멈추고 서서히 노화되다가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 통일과 분열, 분열과 통일은 하나의 우주 원리이며 우주는 계속하여 그 과정을 반복해 간다. 이제 섭리적으로 지구는 신인이 와서 분열과 대립, 갈등 속에 있는 지구인들을 화이부동의 통일 세계로 이끌어갈 시기가 되었다. 내가 세계 통일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통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통합, 화합, 융합이 그것이다. 통합, 화합, 융합의 3요소는 대상에 따른 통일의 형태이기도 하고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기도 하다. 통합은 나눠진 여러 요소들을 하나의 전체로 만드는 것이다. 기구나 기관, 조직을 합하는 것, 여러 경험을 합하여 종합하는 것도 통합이다. 통합에는 연합, 집합, 결합이 있다. 연합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협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는 국가 간의 연합과 지역의 연합, 단체의 연합 등이 있다. 집합은 여러 개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의 모습, 같은 것끼리 모아놓은 것 등이 집합이다. 집합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형태로 거듭나는 것이 결합이다. 화합은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공존 공영의 모습이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화이다. 화목할 화를 파자하면 벼화 더하기 입구로 곡식을 서로가 나누어 먹는 모습이다.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 모습이 바로 화자이다.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서로 나란하다. 벼들이 햇볕을 혼자만 많이 차지하겠다고 솟아오르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며 키를 맞춘 까닭이다. 서로 배려하며 맞추는 이것이 화합이다. 그래서 화합의 3요소는 박애, 소통, 양보이다. 박애는 서로가 넓게 사랑하는 것이고 소통은 서로 통하는 것으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오해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통일을 이루어가는 중심에는 바로
소통이 있다. 소통이 없고 불통이 되면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양보는 사양하는 것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다. 서로 자신부터 챙기지 않고 남을 먼저 배려하면 서로 간에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박의 소통, 양보의 3요소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화합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융합은 통합과 화합보다 한층 더 진화해 간 모습으로 합한 정도가 가장 높다. 융합의 3요소는 혼합, 용해, 발효이다. 순서는 서로를 섞는 혼합이 가장 먼저이고 혼합된 것이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용해이다. 발효는 최종적인 단계로 2가지 이상이 섞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성질의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단계이다. 혼합, 용해, 발효의 융합은 흔히 물질의 액체 상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인간관계나 사회와 제도, 정신활동 등에서도 융합은 나타난다. 오늘날은 융복합 시대로서 여러가지 물질을 융합시켜 더욱 발전된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기기 간의 융합도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융합은 서로가 만나서 성질이나 모양이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융합은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